이 역사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길 거냐 하는 거죠. 중세 유럽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르네상스는 사실은 로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중세 암흑기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리스 로마라는 아주 위대한 문명이 있었다. 로마, 그리스를 연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르네상스 운동이 대동이 됐는데, 한국이 역사전쟁을 하려면 대한민국 역사만으로는 안 됩니다. 삼국시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총괄해야죠. 백제국으로 신라가 싸우다가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는데, 이 신라 삼국통일이야말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위대한 업적이죠. 신라라는 가장 작은 나라가 당나라와 손잡고 나당 문명을 맺어가지고 백제, 그리고 백제를 응원하러 온 일본, 그러면 고려를 물리치고 한반도 전체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당나라와 맞짱을 떠가지고 7년 동안 나당 문명을 통해서 당나라까지 쫓아내고, 이 대목이 참 위대하죠. 강대국을 이용해서 뭘 하려다가 하면 강대국한테 붙여버리는데, 그 강대국을 이용해놓고 버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반도를 문무왕 시절에 통일을 완수하고, 그 뒤 한반도가 안정되니까 동북아시아에 약 300년의 평화가 왔습니다. 당나라, 신라, 일본에 이 세 나라가 불교라는 공통된 일종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발전시킨 게 고대사 제1방문이고, 그게 우리가 인류국가가 최초로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인류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라의 삼국통일은 대한민국 동북과 비교되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세 사람, 김청추의 외교, 김유신의 군사, 문무왕 정치,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일이죠. 그 다음에 그 인왕선상에서 고려,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데, 북한 응원정권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완전히 역적으로 몰고 오히려 발해가 정통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왕선상에서 북조선이 정통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멍청한 한국의 학자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우리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 여기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스토리는 전기도 있고,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때 발견했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니, 중국의 삼국지에 비해서 우리 삼국통일이나 대한민국 건국에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중국에는 나완용이라는 소설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근사하게 만들었지. 우리가 이 두 가지 민족사의 위대한 성취로부터 많은 자료를 만들어내고 감동을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교육을 하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저 북한도 얼마나 정도는 민족 발전자구나. 이승만, 박정희 위대한 민족 지도자구나. 그럼 민족 발전자가 누군지 한번 가려보자. 아니, 민족 발전자, 김일성과 민족 공정하지 않은 자도 민족 발전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민족 발전자죠. 아니, 6.15선언, 14선언, 이번 4.27선언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하자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민족으로 보는 집단이라면 자주적으로 민족 발전자예요. 그래서 이 역사전쟁의 성분은 누가 민족 발전자고 누가 민족의 챔피언이라는 간판이 됩니다. 그래서 민족 반역자와 민족 공조하자고 한 자는 민족 반역자다. 요걸 달달달 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연설문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통일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존재 목적이
헌법 체계가 다 자유통일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헌법 1조, 3조, 4조 합치면 평화적 자유통일을 하라고 했는데 통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이것도 보수 지식인들이 이제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안 써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북진통일이라고 하다가 성공통일이라고 하다가 7.3 운동성명 이후에 평화통일로 넘어가서 지금 평화통일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평화적으로 저쪽은 평화적으로 평화통일을 하자는 거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자유통일을 하자는 거니까 이제부터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통일이라는 나올 때마다 무조건 자유통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만들고 또 자유통일을 지향해야죠. 북한이 물보다 나은 게 통일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우리는 통일 안 먹었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사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는 거죠. 신라가 상부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약한 나라지만 가장 작은 나라지만 상부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통일을 구현하는 구체적 수단으로서의 북한의 자유화를 누가 할 거냐? 당연히 한국의 기독교가 북한의 자유통일,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 특히 개신교 세력이 많다는 게 아주 저는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성당교회가 우리 사무실 맞은편에 있어서 가끔 들렸는데, 그 1층에 잘 만들어진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수영 목사가 있는데요. 그 한국 현대사를 정말 잘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복음으로 자유통일 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음으로 자유통일. 어쨌든 통일.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보수 세력이 실수한 거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첫째, 한글 전용을 취함으로써 한자를 마살해가지고 한국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지 않습니까? 한국어가 이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한국을 전용으로 써진 논문을, 학술 논문을 어떻게 읽습니까? 읽을 수 있지만 의미 모르잖아요. 한국어가 파괴됐는데 국민들의 교양이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깨도 이런 한국어로는 절대로 읽는 것만 될 수 없습니다. 자산을 하면 되죠. 노벨상 못 받죠. 일본이 지금 노벨상 수상자 한 27명 될 거라고 봅니다. 27명.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년 일본이 노벨상을 한 사람씩 기출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과학고이죠. 거기서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언어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어의 실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글 전용으로 가면은 고급 학문이나 문학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한글 전용으로 가버렸다는 것. 그 다음에 인류고등학교 없앤 것. 아니, 어느 나라든지 국가 엘리트는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감수성이. 그걸 우리 보수 손으로 인류 없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국방 의지를 사실은 포기한 거 아닙니까? 한미동맹만 이야기하다가, 아니, 공격당하면 무슨 움직임을 해놓고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야지. 그것도 하기 전에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가지고 한국만 보내다가, 아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스라엘처럼 살아야지. 제가 이스라엘 자주 취재를 했는데, 이스라엘 군사 전문기자를 만났더니, 이러면 한국이 지금 수도에 미군이 집권하는데, 그걸 오래 가면요, 국민들 정신이 타락합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미국 도움은 받지만은, 미군이 이스라엘에 접근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세력과 김정은은 한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모살해도 핵개발 해가지고 미국도 중국도 얕잡아 볼 수 없는 이런 체제를 만들었는데 우리보다 100배 잘 사는 한국 걱정이 아니나
이미 기가 꺾이는 거죠. 자주 국방을 포기하니까 자동적으로 자유 종류의 의지도 포기했다고 보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이 하는 게 얼마나 많으므로 이런 부분은 바로 보수 지식인들의 몫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 질문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시대에 등대 역할을 꾸준하게 해주고 해서 귀하의 그런 하나도 없이라고 보고 과한 대우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걱정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로 역사의식을 짚었는데 그것도 공감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사람들은 서로 공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한번좀 생각을 해보니까 조선주 신문을 볼때 그렇게 공부를 하기 좋아하고 그렇게 사단에 투철했던 세종대왕도 그 주강, 석강, 야간까지 하게 되니까 그 실록 기록자들은 야 도저히 오늘 피곤하니 이 석강은 좀 피하면 어떨까라는 게 정상 아닌데옵니다라는 그래서 조선조가 어머니의 역사를 갖고 중에서도 그런 거 세대를 가르치고 왕도 경하게 배우고 들으려는 역사 체계가 한 축을 이뤘던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윤석열 시대 지금도 역사의식이 부족할 공부를 해야 이거지 않을 테니까 그 공사를 비롯해서 우리 조선의 기타 또 학자 몇 분들 이렇게 해서 사고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 연주니까 그런 시대사적인 거 대통령이 놓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그 사고의 고라한 시스템이 개발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문제 하나가 대통령이 내가 나다 내 이상은 없다 이게 제왕의식으로 들어가고 모든 걸 다 만기체왕하고 대단한 탁월한 경제에 들어가는 착각에 들어갈 적에 역사 빌기되는데 그걸 지적해주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그 대통령의 스승을 모시는 시스템을 어떨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봤는데 조선인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에 공헌하시다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부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괜찮은데 대통령 되고 나면 24시간이 무장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 또는 이 부분은 인생관과 관계되는 건데 그걸 바꿀 수 있느냐. 그것보다는 보수 지식인들이 비판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상대 좌파 비판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나라를 걱정하고 자기 편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은 그걸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한국의 보수라고 했을 때 저는 지식인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보수를 구성하는 보통 사람들은 건전합니다. 10조 부분도 안 넘어갔잖아요. 문제는 지식인입니다. 보수 지식인들이 팬클럽을 하니까 문제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보수에서 한 60%는 팬클럽이에요. 나머지 10%는 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간에 한 30%가 비판적 지지자인데 비판적 지지자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윤석열 망하라고 지금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고 그런 점에서 청와대 이전에 보수 지식인들의 비판이 없고 오히려 박수만 있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오히려 보수를 의심여기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강의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사전투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전투표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좀 헷갈려가지고 윤명진 목사님입니까? 그 양반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들으면
있으니까 이번에는 되도록이면 시간이 있으면은 본투표를 해서 제가 또 그분의 말씀이야 언제나 중립돼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본투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간경제를 지키자고 하는 많은 국민들이 애를 쓰셨다고 봅니다. 요즘은 정통신의 발전과 함께 유튜브가 문구식에 발전해가지고 조갑제 TV는 물론이고 오성국 TV라든가 이공구 TV, 정통 TV, 신현식 TV 등 이런 TV를 많이 사람들이 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사전 투표를 하면 부정의 소지가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아주 귀가 빠졌게 우리 일반 대중들한테 지금 깊이 아주 내리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도 아까 보면 그런 TV들이 상당히 윤석열 승리에 도움을 줬다는 건 주의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전투표를 이 많은 유튜버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우리 영사분 관련 내용은 좀 상세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복잡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광고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거의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에서 광고를 그에 대한 카운터로서 광고를 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상주가 가만히 있는데 왜 곡쟁이가 야단이냐. 상주는 가만히 있는데 곡쟁이가 왜 야단이냐. 그 상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또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당시에 아니 사전투표 비행을 봤으면은 오세훈 씨가 들고 일어나야 되고 나경원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냐? 사전투표 부정이 없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오세훈 시장이 얘기 들으니까 자기도 속을 뻔했대요. 그래서 어느 유튜브 하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같이 동참합시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거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내부 그때 이제 광진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토론을 해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선거 청관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무슨 사전투표. 그래서 그 사람이 사전투표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설명하는 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관위를 잘 봐야 됩니다. 과거에 뭐 3.1 부정선거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도개도 부정이 있었죠.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만들어진 이후에 투개표 부정이 없잖아요. 중앙선관위를 자꾸 욕을 하는데 그것은 정책이나 유권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를 욕을 하는 거지 투개표에 부정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투개표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정확도가. 그러니까 하루 만에 걔를 딱 완료하고 결과가 나오니까 이재명까지도 딱 성공하게 만드는 게 한국 선관위의 실력이죠. 이걸 믿어야죠. 이게 우리가 만든 제도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제도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문명이라는 게 제도로 지탱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제도 중에서 한국 선관위의 공정한 투개표 관리는 자랑할 만한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부정을 제기하려면 최소한도 누가 부정을 했다고 사람 이름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저지르는데 관계한 사람이 아마 수만 명이 됐을 텐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사전투표 부정 모의한 사람이라고 단 한 사람이라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지정 안 하고 계속 사전투표 시도하면 결국은 귀신이 와서 사전투표 부정했다는 것밖에 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속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이 어떤 조직에 한번 들어가면 그 조직이 와야 됩니다.
저도 이 보수 인사들 모임이 있는데, 우선 제가 묻습니다. 거기에 사전투표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느냐고 하면 제가 안 갑니다. 가면 그 사람은 고집을 계속 부립니다. 10명 중에 한두 사람이 그 이야기 하는데 도저히 논리가 안 통해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독방군이 땡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음모론에 빠진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북한군 600명이 들어갔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황자력이 왔다. 이런 주장에 속아 넘어가고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가 뭐 가짜 신동을 해가지고 병역 피했다는 그것도 가짜고 그것도 음모론이고 이거 뭐 땅굴에 왔다는 음모론 그것도 당첨이지만 이 음모론에서 한국 보수의 지식인들이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선 보수를 분열시킵니다. 보수를 분열시켜요. 그 다음에 보수를 우습게 만듭니다. 윤석열이 보수를 우습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 좌파들은 얼마나 더 우습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좌파에 저 조국 같은 자가 있다. 광복회 회장 같은 자도 있다 해가지고 손가락질을 막 하는데 좌파에서는 황교안 씨 보고 손가락질 안 할까요? 어떻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매일 저렇게 하느냐. 그걸 통해서 우파 전체를 작살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9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현재 조선닷컴의 머리 기사는 문 또 청와대 이전 목리 100년 대계 토론 없이 밀어붙이는 게 소통인가. 이게 머리 기사입니다. 문 청와대 이전 목리 땡땡땡 하고 그 다음에 다운표를 하고 100년 대계 토론 없이 밀어붙이는 게 소통인가. 다운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리라고 그랬어요. 목리라는 것은 억지를 부린다는 이야기죠. 목리.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이 무리다, 졸속이다, 안보 공백이 있다, 경호성 문제가 있다, 국민 토론 없이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 것을 조선일보는 목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견해입니다. 보통 객관적인 보도기사에서 보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담아가지고 목리다, 억지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보도기사의 문법은 아닙니다. 여기 목리를 빼야 됩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설에서는 목리라고 해도 됩니다. 이건 보도기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목리가 맞느냐?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말 중에 옳은 거는 옳은 겁니다.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문재인이 믿다고 해가지고 문재인이 말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반대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조선일보가 윤석열이 하는 모든 것은 잘하는 것이다. 심지어 졸속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 이전도 잘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판단 기준은 이게 사실이 아니고 누구 편을 좋아하느냐, 진영 논리에 입각한 표현입니다. 지금 수렁으로 더 깊게 빠지고 있는 이 청와대 이전의 무리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 세력이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됐습니다. 문재인 세력이 아니고 문재인 세력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보수 세력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건 아니다 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고 그때 앞장서야 될 언론이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만 제정신을 차렸으면은 청와대 이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하여 오히려 윤석열을 도와줬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오기를 부리는 것을 조선일보가 들어서 막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도 살리고 한국 보수 세력도 살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조선일보는 지난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이전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비판을 해버리니까 이미 기정사실이다. 이제는 밀어줄 수밖에 없다. 이걸 방해하는 문재인 세력은 잘못되었다. 완전히 객관성을 상실하고 진영론으로 가버렸습니다. 조선일보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수 보수 세력이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윤석열이 잘 되었느냐? 반대로 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최악이고 그것 때문에 문재인이가 오히려 기고만장하고 그것 때문에 금수완박을 비판하는데 논리적 허점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또 청와대 이전 논리, 그 밑에 기사가 이겁니다. 집무실 이전 여론수렴도 안 해 비판해 검사들 금수완박은 그럼 여론조사 여론수렴 했느냐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답니다. 또 그 밑에 국힘 집무실 이전 선거 금수완박 2주 만에 해치우는 정당이 그런데 요런 논법은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다는 논법이니까 이거는 공범의 논리입니다. 이거는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기사 다 국민의힘도 검사들도 금수완박도 문제고 성급한 용선 이행도 문제다. 양쪽이 다 문제다 하는 걸 가지고 양비론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논리싸움에서는 금수완박도 논리싸움에서는 졌고 용산 이전도 논리싸움에서는 졌다 이겁니다. 용산 이전, 청와대 이전, 이름 여러 가지인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왜 보수 세력이 앞장서서 반대했어야 하느냐 하면은, 그 이전과 이전하는 방식이 보수 세력이, 수호하는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은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역사 부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청와대를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74년 중에서 우파 대통령이 거기 한 74년 중에 한 60년을 살았습니다. 60년. 그럼 결국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를 욕한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시설이고 한국 현대사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그 장소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매도를 했으니까 이것은 역사 부정이고 보수 비판입니다. 아니 비판이 아니고 보수 비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수 세력, 제대 군인들, 성무회 같은 이런 예비역 장성들 성우회는 아마 이름을 걸고는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우회 멤버를 이루는 많은 예비역 장성들이 이런 반보수적인 용산 이전에 박수를 보냈습니까? 두 번째는 국방부, 국군을 무시했습니다. 국방부 보고 2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국군 장교단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보수 세력의 가치와는 전혀 상반된 겁니다. 보수 세력은 국군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국군이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높게 평가를 해서 국군을 뒷받침하고 국군을 가졌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할 보수 세력이 군대 안 갔다 온 윤석열 당선인이 국군 장교단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가 아니고 많은
보수 자칭 세력이 결국 자기 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첫 단추 잘못 깼을 때 두 번째 단추를 제대로 꿰야지. 그러면 첫 단추를 다시 풀고 다시 꿰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첫 단추 잘못 깨고 그 뒤에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잘못 깹니다. 그렇게 입은 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 앞에 나서면은 조롱거리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 국민의 약 60%가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의 제1번이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아직도 계속 잘못 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옷을 확 찢어가지고 벗어버리고 다른 옷을 입는 게 사실 맞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한 옷을 입고 계속 돌아다니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손가락질 당합니다. 이 사태가 보통 사태가 아닙니다. 금수원박도 문제지만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이 부작용도 못지않는 큰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 논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결국은 5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공약이 나올 겁니다. 나는 청와대로 돌아가겠다. 또는 다른 집무실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5년짜리 청와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국방부가. 더구나 또 다음의 악수는 이름 짓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하면서 자신의 장면을 소개를 했습니다. 피플스 하우스라고 하자. 화이트하우스를 본딴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의견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당선인이 피플스 하우스라고 하면은 그 주변에서 말릴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피플스 하우스 되면은 또 한 번 단추를 잘못 깨는 거죠. 피플스 하우스는 유럽에서는 그게 좌파 단체 회관,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 노조 운동하는 사람의 커뮤니티 센터 이 정도입니다. 피플은 그게 국민이 아니고 인민입니다. 인민. 피플스 하우스를 영어로 쓰면은 한국 사람들은 고유 언어가 없어가지고 필리핀처럼 영어가 공용어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청와대 이전 백지화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결단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이 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잘못 꿰n 단추를 앞으로 계속 꿰다가는 결국 윤석열 당선인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상한 대통령이 되고 맙니다. 감사합니다.